인물 중심, 기업 분석, CEO 톡톡. 안녕하십니까, 곽보현입니다. 오늘은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8년에 한국전력이 6년 만에 적자에 빠졌고 올해도 그 상반기까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김종갑 사장이 얼마나 고민이 깊을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비즈니스 포스트의 김수현 기자를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포스트에서 한국전력을 맡고 있는 김수현 기자입니다. 네, 그 김종갑 사장이 취임 이후로 줄곧 계속해서 전기요금 개편을 해야 된다, 이걸 주장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 개편해서 한국전력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요금을 인상하진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체계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한국전력에 큰 인상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익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 전기요금은 그 가정용이 비싸고 산업용이 쌉니다. 이거 제정에서 이런 이중 가격제라고 하는데 경제 발전을 위해서 산업 현장의 전기를 좀 더 싸게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산업부가 전기요금 개편을 내놨는데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 같지는 않고요. 한국전력에 절대로 유리해 보이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갑 사장은 기자 간담회 때마다 원가 이하로 받는 전기요금을 원가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두부 공장에 그것을 비유했는데요. 원재료인 콩값이 오르는 만큼 두부값도 올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두부 장수론이 아직도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네, 두부 장수론 굉장히 좀 유명한데요. 이것 말고 한국전력이 좀 더 강하게 나오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청구서에 원가 구성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산업부가 전기요금을 인상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자 한국전력이 맞불을 놓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죠. 공청회 때 한국전력 소액 주주들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한국전력의 적자 부담을 지운다며 현장에서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예, 한국전력이 말이죠, 사실 독점 공기업입니다. 동시에 한국 주식시장과 그리고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사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해서 이사회는 전기요금을 낮추는 거에 동의한 게 배임이 되지 않나 걱정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회사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올려서도 이뤄낼 수 있겠지만 동시에 회사의 비용을 줄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전력에서는 과연 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이 2017년 4분기부터 영업 적자를 보기 시작한 데에는 유가, 석탄 가격 상승, 원전 정비에 따른 이용률 하락 등 어쩔 수 없는 이유들도 있지만 불필요한 투자 지출과 지원금을 줄이고 진행 사업을 효율화하는 등 자체적 노력으로 보완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자체적 노력, 그러니까 한국전력도 자체 재무구조 개선, 이런 방안을 좀 만든 게 있나요? 내부적으로 만든 재무위기 계획안을 보면 약 2조 원 규모의 재무 개선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요. 3월 국회에 제출한 재무 개선 계획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만 세워졌을 뿐이고 아직 실천한 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좀 알아본 거 보니까 재무구조 개선 계획은 이행하지 않은데 오히려 그 임원 연봉들은 올랐습니다. 이때 보수 한도가 21억 7천만 원 이런 정도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공단이 한국전력의 최대 주주로서 이사 보수 한도가 너무 높다며 반대의 표를 행사했는데요. 그래도 한국전력 주주총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모습이 그 김종갑 사장이 2007년도에 하이닉스 반도체 대표이사로 있었을 때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때는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했었는데 전혀 달라 보이거든요. 네, 그때는 스스로 보수도 35%나 깎고 다른 임원들도 보수를 10에서 20% 정도 줄여서 구조조정의 강도를 한층 높였습니다. 그 결과 하이닉스 반도체는 7분기째 이어졌던 적자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했던 김종갑 사장이 한국전력에서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은 한국전력 적자를 놓고 정치권에서 탈원전 논쟁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정부의 그 에너지 전환 정책이 그 한국전력의 적자, 이걸로 이어진 건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가요?
지금으로서는 한국전력 적자랑 탈원전은 상관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원전 이용률이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원전 계획 예방 정비 때문이지 에너지 전환 또는 탈원전 정책 때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2018년부터 정비를 마친 원전이 하나둘씩 가동되면서 다시 원전 이용률은 높아지고 있고요. 2019년 한국전력 영업이익은 개선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그 김종갑 사장에게 주어진 큰 임무 중에 하나는 바로 원전 수출일 겁니다. 국내에서 원전은 줄이지만 해외로 우리의 그 우수한 원전 기술을 수출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듣기로는 그 원전 플랜트가 작게는 20조, 크게는 한 100조 정도 아주 대규모의 그런 프로젝트로 알고 있는데요. 김종갑 사장의 국제적인 그 감각이 뛰어나서 한전 사장에 올랐는데 그 원전 세일즈에서 어떤 좀 성과가 나온 게 있나요? 김종갑 사장이 취임한 뒤로 한국전력에서 주도적으로 수주를 추진하는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아랍에미리트로 볼 수 있는데요. 2009년에 아랍에미리트에서 수주에 성공한 뒤로는 별다른 수출 성과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 김종갑 사장은 15년 동안 상공부에서 미국 통상 업무를 담당해서 그 원전 세일즈에서도 능력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중에서 물러난 다음에는 2017년에 한국인 최초로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한국지멘스의 사장까지 올랐고 굉장히 각광받았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김종갑 사장이 팀코리아의 대표를 맡았고요. 원전 수출을 위해서 외교적 소통이나 홍보 등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원전 수출 주도권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넘어갔고요. 정재훈 한수원 사장의 몫이 됐습니다. 네, 그 김종갑 사장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또 영국에서 원전 수출에 좀 더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전 수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 그 한전이 맡고 있는 어떤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전력은 발전사들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고 원자력 발전이나 석탄화력 발전 비중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 한국전력이 그렇게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 하고 있는 일이 많으면은 부담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2018년 신재생 에너지 의무 할당제와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 등으로 정책 비용이 6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2017년보다 1조 2천억 원이 늘어난 것이고요. 환경 급전 제도로 환경 비용까지 적용되면 한국전력이 발전사에서 사들이는 전력 구입비가 더 비싸집니다. 근데 이렇게 비상 경영 상황인데도 지금 한국전력 내부에서는 김종갑 사장이 나주 본사보다는 서울 출장에 더 많이 가 있다. 그래서 언제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떤가요? 네, 한국전력이 2014년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서 본사를 전라남도 나주시로 이전했는데요. 임직원들이 서울에서만 지내려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불만도 많이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공직기강 TF에서는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실국장급 직원들의 서울 출장 내역도 감찰하고 있고요. 불필요한 출장을 자제하라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그 한국전력이 나주로 이전을 한 것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나주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전한 건데 그것들하고 좀 엇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전력 공기업들이 나주에 같이 갔는데요. 그러면서 나주에서는 에너지 특화 도시인 에너지밸리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민간기업 360곳이 나주로 내려갔고 1조 5천억 원이 투자된 셈인데요. 막상 나주로 내려간 기업들이 일감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속빈 강정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이것 외에도 한국전력에서 추진하는 게 나주 지역에 에너지 특화 대학인 한전공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김종갑 사장이 특별한 계획은 나온 게 없고 계속 정부에 지원만 요청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안 그렇습니까? 네, 세계 최고의 교수진, 등록금이랑 기숙사 모두 무료. 이런 한전공대를 지으려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설립에만 5천억에서 7천억 원이 들어가고요. 운영비가 해마다 65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참 대단하네요. 지금 한국전력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그 와중에 또 한전공대 같은 이런 일도 추진해야 되는데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비용은 더 들어가고 또 원전 수출에는 아무 성과도 없고 정말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갑 사장의 그 한국전력 경영이 무엇인지 한 줄 평으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갑 사장에게 한전 경영은 공언무시다? 한마디로 말뿐이고 실행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김종갑 사장은 한국전력의 현안으로 전기요금 개편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실 경영자로서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 조정에 더 실행력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current war라고 하겠습니다. 그 19세기 말에 미국의 전기가 처음 도입됐을 때 직류를 주장했던 에디슨과 그리고 교류를 발명한 테슬라 간에 아주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언론들은 이것을 current war, 전류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영화도 만들어졌고 전기자동차 테슬라가 바로 이 교류의 천재 그 발명가인 니콜라 테슬라의 이름을 딴 거기도 합니다. 당시 그 에디슨은 교류가 위험하다면서 고압의 전기로 동물을 죽이는 그런 퍼포먼스도 하는 등 굉장히 그 잔혹함과 그리고 치졸함을 보여줬었습니다. 지금 김종갑 사장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그 당시 에디슨처럼 아주 억지를 부리고 때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갑 사장은 에디슨처럼 때를 쓸 때가 아니고요. 자신의 특허권까지 내놓으면서 교류를 확산시킨 그런 테슬라의 진정성을 본받아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